이번 항목은 본인 성격의 장단점 및 가치관을 성장과정 해서 괄호에서 가족, 학창시절, 주변인과의 관계에 기반하여 작성해 주십시오 해서 최대 1000자 입력 가능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자, 본인 성격의 장점, 장단점 및 가치관을 성장 이제 과정에 기반해서 작성해 달라 이 말은 뭐냐면요. 제가 예전에 이 자소서 강의에서 많이 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성장 과정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가치관의 형성기라고 적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 적어 두세요. 이 성장 과정은 가치관의 형성기입니다. 그래서 이 가치관의 형성기라고 되어 있으니까 다른 자소서 항목에 쓰신다 하더라도 뭐 성장 과정을 통해서 본인을 소개해 달라라고 이런 만약에 자소서 항목이 있으면 뭘 적어야 될까 이렇게 고민하지 마시고요. 그냥 가치관이라는 것들을 가지고 와서 성장 과정은 가치관의 형성기니까 내 가치관이 형성되게 된 그러한 어떤 사건이나 이벤트 같은 것들을 이제 적어주면 좋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자, 글자가 이게 1000자 정도 되니까 작은 글자는 아닙니다. 꽤 많이 이제 담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묻고 있는 게 장단점과 가치관 이렇게 이제 하니까 뭐 크게는 여러분들이 장단점 이렇게 이제 한 통으로 묶어 가지고 장단점을 하나, 가치관을 하나 이렇게 이제 두 마디로 나누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어떤 친구들은 장점을 하나, 단점을 하나, 그 다음에 가치관을 하나 이렇게 세 마디로 나눌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건 여러분의 글 쓰는 스타일에 따라 가지고 뭐 자유롭게 그냥 쓰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묻는 내용이 안에 고스란히 다 담겨 있으면 제가 볼 때는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작년도에 합격한 친구들의 자소서를 한번 찬찬히 뜯어보면서 여러분들과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년도에 합격한 친구는요. 일단 먼저 디지털 직군에 지원했던 친구였었습니다. 디지털 직군에 지원했는데 사실 자소서를 굉장히 디지털 직군에 맞게 정말 묻는 말에 딱딱딱 이제 적는 친구였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자소서가 가장 좋아요. 가장 읽기가 좋고요. 왜냐하면 이 묻는 말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대로 답을 하는 자소서는 사실 읽는 사람 입장에서 뭐 더 큰 기대도 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주 깔끔하네라는 느낌을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 자소서도 그렇게 이제 묻는 말을 중심으로 아주 이제 깔끔하게 적으려고 했던 친구였습니다. 사실 그렇게 깔끔하게 자소서를 적어서 실제로 작년 하반기에 세 군데를 지원했는데 세 군데를 다 최종 합격을 했고요. 금융공기업부터 해서 은행까지 못 들은 곳이 없었던 친구였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자소서만 좀 잘 쓰시면요, 여러분들 면접을 가면 굉장히 여러분들을 이 방어를 해줄 든든한 보호막이 바로 자소서니까 이번에 쓰실 때도 굉장히 좀 정성 들여서 묻는 말에 차근차근 답한다 이런 느낌으로 한번 작성해 보세요. 자, 그러면 작년에 그 학생이 적었던 내용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적었었냐 하면요. 일단 단점을 먼저 내놓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자소서를 보통 강의를 할 때 장단점을 적어달라 그러면 장점이 만약에 그게 100이라는 공간이 있고 장단점을 적으라라고 하면 대부분의 학생들은 장점을 80을 쓰고요. 단점을 20을 씁니다. 예, 당연히 장점이 앞에 나오고 단점이 뒤에 나오는데 저는 가급적 이런 장단점이라고 이제 적어달라라고 하면 예, 이제 보고 싶어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장점 사실 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뭐 뻔한 장점들, 예, 다른 사람의 장점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이 없고요. 오히려 단점에 대한 항목들을 굉장히 집중적으로 봅니다. 그리고 보는 포인트는 뭐냐 하면 그 단점이 무슨 극복 가능하냐 안 하냐 이런 뭐 황당한 얘기가 아니고요. 이런 단점들을 보면서
우리는 뭐를 생각하냐 하면 얼마나 진솔하게 자기 이야기를 잘 적었느냐. 단점을 적는 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깊숙하게 돌아다 봐야 되고요. 그 돌아다 본 내용들 사실 적기도 싫을 겁니다. 적기도 싫은데 그걸 지면상에다가 펼쳐놓고 다른 사람이 읽도록 만들어도 놔야 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꺼려지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단점들을 적으라는 것은 기업 입장에서는요, 당신 자신에 대해서 좀 돌아다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자기에게 불리한 것들, 이런 것들을 내놓을 수 있느냐. 왜냐하면 조직 생활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불리한 것들도 내놓고 결국 그 불이익도 감수하면서도 결국 전체적인 것들 위해서 내놓을 줄도 알아야 되거든요. 자, 이런 이 성향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단점을 묻습니다. 당연히 관심사항은 장점보다는 단점에 많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요, 단점을 먼저 내세웠습니다. 단점을 먼저 내세웠는데, 자, 고민을 얼마나 많이 이제 하는 스타일이었냐면, 단점도 두 가지를 저에게 보내왔었습니다. 뭐로 보내왔었냐면, 단점 첫 번째 소제목은 부족한 자기 만족, 이렇게 보내왔어요. 부족한 자기 만족. 그 다음에 그 소제목을 이렇게 적은 다음에, 첫 번째 문장을 저의 단점은 부족한 자기 만족입니다. 이렇게 이제 쓰려고, 이제 했어요. 근데 아무래도 너무 평범하고, 별게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이런 것들이 이제 글쓰기 연습을 통해서 좀 레벨업을 시키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도 보통 이제 학생들을 데리고 자소서 컨설팅을 해주고 이제 같이 이제 기획도 하고 첨삭도 해주지만요. 그럴 때 주로 하는 얘기들이 이런 얘기입니다. 이건 너무 식상하다. 이렇게 자소서를 적으면 별로 고민이 안 담긴 것 같다라는 느낌을 갖게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그러면 바꿔왔던, 같이 이제 바꿨던 거죠. 같이 바꿨던 내용은 뭐냐 하면, 가장 무서운 비평가, 소제목이 가장 무서운 비평가였습니다. 물론 가장 무서운 비평가 자기 자신이 되겠죠. 그러면 첫 문장이 뭘로 시작하냐 하면요. 저의 단점은 자신에게 엄격한 기준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합니다. 자, 이렇게 시작해서 괜히 잘난 척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안에 내용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용들을 같이 한번 뜯어보면, 칭찬에 인색하신 부모님 밑에 자라서, 열심히 노력해도 칭찬받기 쉽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그로 인해서 쉽게 만족을 느끼지도 못하는, 편이었었고요. 높은 성적이나 결과를 갖고 와도, 부모님이 크게 기뻐하기는 커녕 오히려 작은 실수 같은 것들이 있으면, 냉정하게 이제 혼내기도 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적습니다. 자기 이야기를 적은 거예요. 적기 싫죠? 예, 적기 싫은데 이 학생이라고 이 학생도 사실상 대한민국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착실히 자기 개발을 해왔던 정말 멋진 여학생이었었습니다. 근데 너무나 차분하고 너무나 이렇게 성실했던 그 친구인데 사실상 혼날 일이 없는 것 같은데도 자기 아무리 잘해가도 부모님이 별로 기뻐하지도 않고 오히려 혼나기만 했다 이런 얘기를 적는 거예요. 그래서 늘 부족하다는 생각에 이 미흡한 부분에 집중해가지고 막 조급해지기도 했다 이렇게 적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적는 건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부족하다고 느껴지고 그래서 조급해지기도 하다 이러면 여러분들 아마 이거 치명적으로 은행처럼 서비스 업종을 하는 곳에서는 치명적으로 보여서 싫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하는데요. 세상에 그런 거 없습니다. 누구나 다 단점 가지고 있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냥 너무 생각 없이 또 이렇게 치명적인 단점을 꺼낼 수도 있겠죠. 만약에 진짜 도벽이 있다 이렇게 하면 치명적일 수 있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치명적인 것들을 단점들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 인간적인 것들을 다들 가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뭘 하냐 하면요. 부족한 자기 만족으로 인해서 긍정적인 요소보다 부정적 요소를 떠올리면서 최악의 상황을 걱정한다. 이게 단점이라 대놓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나는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거 생각하면서 최악의 상황 걱정하고 있고,
일이 잘못될 수 있는 위험 요인들에 대해서 막 고민한다라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게 이 내 단점이고 사실상 자기 자신에게 굉장히 좀 모질게 지금 뭘 하고 있다 이렇게 하고 그냥 끝납니다. 이걸로 뭐 극복하겠다 이렇게 적는 것도 아니고요. 예, 이렇게 이제 단점을 적었습니다. 예, 자기 자신에 대해서 깊이 들여다봤다는 느낌이 들어요. 저는 그 자소서 이제 같이 해주면서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장점은 오히려 이 분량을 작게 적었어요. 단점에 거의 한 70% 정도를 적었습니다. 단점은 뭐냐, 이제 장점은 뭐냐 하면 이 친구는 고민도 많이 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자소서 쓰실 때 고민 정말 많이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소제목 가지고 이거는 이제 고민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첫 번째 적은 소제목은 이거였습니다. 만족을 위한 노력 이렇게 적었죠. 근데 불만족스럽죠. 이렇게 이제 평범하게 소제목을 적고 나니까 본인도 이건 뭔가가 조금 더 저 고민하면 좀 더 잘 나올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했는지 물론 저희들하고 이제 같이 이야기를 했지만 두 번째 이제 바뀐 소제목이 뭐였냐면 돌다리도 100번 두들겨 보고 걷는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래서 만족을 위한 노력이랑 돌다리도 100번 두들겨 보고 걷는다 이거는 동일한 내용이긴 하지만 사람들을 눈에 잡을 때는 사실상 식상한 이 소제목보다는 조금 더 눈에 띄는 소제목은 후자 쪽이 가깝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조금 바꿔주는 것까지 여러분 전부 다 자기소개서에서 연습을 좀 하셨으면 합니다. 자, 이 친구 그러면 적은 내용이 뭐냐면요. 남이 간과하는 것을 찾아내는 꼼꼼함이다. 그래서 남들 잘 못 보는 거네. 잘 본다. 이제 이런 내용이 된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 두 번, 세 번 생각하면서 이제 오차 없이 일을 진행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이제 준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반복적으로 자기 생각하고 이렇게 이제 꼼꼼하게 뭔가를 할 수 있는 내용이 뭐냐면 자기 이제 반복적으로 차분하게 생각해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수할까봐 뭐 잘못될까봐 노심초사하고 그래서 좀 안달복달 하면서 차분하게 이제 몇 번 생각해 보다 보면 이제 이런 것들이 간과했던 부분을 찾아내고 이런 이제 감각들을 기를 수 있었다. 이걸 자기 장점으로 잡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장점 같은 경우에는 근거도 이제 제시를 했거든요. 근거 제시한 게 뭐냐 하면 호텔 매칭 서비스 기업 인턴으로 이제 근무하면서 이 서비스의 오류 사항이라든지 UX 불편한 점들을 꼼꼼히 체크해가지고 이제 이 대표님께 보고했던 내용을 적었습니다. 자, 요렇게 그냥 적어주면 그러면 깔끔합니다. 단점은 뭐냐면 최악의 상황 이렇게 생각해서 막 걱정한다는 거. 그 다음에 장점은 이 두 번, 세 번, 이 걱정이 많다 보니까 두 번, 세 번 생각하면서 소위 말해서 차분하게 생각하면서 꼼꼼하게 이렇게 잡아낸다. 이게 이제 장점이라고 표현을 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일단 뭐 좀 파격적이지만 단점을 먼저 써보시고 장점 쓰는 것도 한번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꼭 그렇게 적으라는 게 아니라 장점을 먼저 적어도 되고 단점을 먼저 적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연습해 보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소개서는 결국 글이기 때문에요. 연습한 만큼 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친구는 가치관은 어떤 내용을 적었냐라고 하면요. 제 몫을 다하자 이렇게 이제 적었습니다. 그 가치관이 제 몫을 다하자 이게 이제 가치관이 되겠죠. 그럼 자소서 소제목은 그냥 평범하게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가치관을 그냥 딱 밀어 넣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냥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거나 다 알죠. 근데 여러분 글 적을 때 굉장히 좀 이 수준이 낮게 글을 적게 되면 저의 가치관은 제 몫을 다하자입니다. 뭐 이와 관련된 경험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적으면 오히려 글이 그냥 너무 평범하고 식상해 보여요. 그러니까 이 친구도 어떻게 했냐면 소제목에 아예 가치관을 밀어 넣고요. 제 몫을 다하자라고. 그리고 바로 이야기가 튀어나옵니다. 구체적인 이야기가 튀어나오면 2학년 진학을 앞두고 단과대 부학생회장 선거에 도전해서 당선됐다. 이렇게 이제 아예 대놓고 들어옵니다. 무슨 경험이 있다. 이렇게 쓰잘데기 없는 사족 적지 않고요.
왜냐하면 글이란 것은 제한된 공간이고 넣을 이야기도 많고 넣고 싶은 것도 많은데 글은 하나만한 소리 적어 가지고 넣게 되면 공간만 부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넣고 좀 더 이 내용을 풍부하게 넣으시려고 하면요, 그 짜투리 공간까지 전부 다 활용하시는 것도 전부 연습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잘된 샘플들 같은 거 보시면서 연습을 하셔야 돼요. 예, 그러지 않으면 자기소개서는 잘 늘지 않습니다. 그냥 계속 반복되는 되돌이표처럼 그냥 제자리 쳇바퀴 돌게 되는데 그렇게 하면 에너지만 많이 이제 낭비가 되고요. 여러분들이 좀 전략적으로 취업 준비를 하실 수가 없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친구는 가치관이 이제 제 몫을 다해내자 해서 단과대 부학생회장 선거에 이제 도전해서 당선됐던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냐라고 하면 이제 교내 재정심의위원회 이 공대 추천위원으로서 예결산안 이거 작성을 하는데 갑자기 이제 교비 지원금으로 지원되던 야식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중단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돈 100만 원이 넘는 예산을 급하게 이제 확보해야 되는 상황이 놓인 거죠. 그래서 돈 100만 원 급하게 이제 확보해야 되는 상황에 대해 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과정에 대해서 꼼꼼하게 이제 구체적으로 적은 겁니다. 아주 세세하게 이제 뭐냐면 일주일 넘게 이제 꼬박 밤새고 사업들 추리고 분산하고 교비 충당할 수 있는 어떤 거는 교비를 충당하고 어떤 건 교비를 안 되고 이거 전부 다시 이제 다 나누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 세세하게 구체적으로 적어주면 글이 힘이 실리게 되고 살게 되는데 이걸 구체적으로 적으려고 하다 보면 공간이 모자라고요. 공간이 모자라니까 짜투리 공간들을 최대한 활용해 가지고 이걸 구체적으로 밀어 넣으시라고 꼭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경험 통해 가지고 제 역할 다 했다는 기쁨 느꼈고 이제 항상 100% 내 몫을 다하는 이런 사람이 되고자 결심했습니다 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뒷부분에다가 신한은행 들어와 가지고 또 꼭 제 몫을 다하는 이런 사람 되고 하는 소위 말해서 이 고려가요의 후렴구 같은 거 있죠. 무슨 어기야 어강돌이 아으다롱들이 같은 이런 후렴구들이 아예 없습니다. 예, 적어줘도 좋고 안 적어도 좋은데요. 그 신한은행 인사부 직원들이 신한은행 들어오면 제 몫을 다하는 행원이 되겠습니다. 이 하나만한 소리를 보고 좋아할지 안 좋아할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그냥 소위 말해서 영혼 없이 던져놓은 글인데 그게 없으면 신한은행 자소서니까 꼭 마무리는 신한은행의 어떤 행원이 되겠다 이렇게 적어주면 보통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적죠. 그래서 보통의 사람들 다 적습니다. 안전하게 가려면 그렇게 가는 게 맞는데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좀 많이 적어 넣으려고 그러고 구체적으로 적어 넣으시려고 하면 굳이 그걸 안 적으셔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 것조차 굉장히 자유롭게 구사를 하시기 바란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꼭 이건 적어라, 이건 적지 마라 이런 뜻이 아니고요. 예, 이 글쓰기라는 건 정답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제발 좀 어떤 정형화된 틀에 이렇게 맞춰져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시게 되면 좀 매력이 떨어지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디지털 직군으로 지원한 친구는 이런 식의 내용을 적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일반 직군으로 적었던 친구는 기업금융이랑 WM 쪽으로 적었던 친구는 어떻게 적었는지를 한번 같이 예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친구는 일단 가장 묻는 말에 답하는 방식으로 장점을 먼저 적고 단점을 먼저 적고 가치관 이 세 가지 중심으로 이렇게 적었습니다. 장점은 뭐라고 적었냐라고 하면요. 예, 이 노력한다. 이게 소제목 자체가 노력의 DNA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목표한 바를 노력을 통해 반드시 이루어낸다. 이게 이제 자기의 장점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 그러면 구체적인 내용들이 어떤 거냐라고 하면 초등학교 시절 초고도 비만이어가지고
이제 짝꿍이었던 여학생이 자기 모습 보고 이제 우는 거에 이제 충격받아가지고 감량 결심하게 된 이런 내용들을 적습니다. 아니, 이게 성장 과정이잖아요. 이 자소서 항목을 보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소서에 뭐 이렇게 비만 다이어트 쓰는 거 별로 안 좋지 않아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물론 뭐 시도 때도 없이 그렇게 다이어트 이야기를 적는 건 좋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영양과 관련된 내용을 적는 항목에 있어서는 이런 다이어트 했다는 게 영양은 아니니까요. 그런 건 아닌데 지금 이 항목은 뭐냐 하면 성장 과정을 적어달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럼 성장 과정은 당연히 이제 이렇게 살 빼고 했던 내용들도 들어가도 전혀 무리가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괜찮다, 그냥 그런 거 적어도 상관이 없다. 그러면 이 친구의 고민은 그거였을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초등학교 시절 이야기고 살 빼는 이야기인데 이런 게 자소서 들어가면 안 된다고 들었는데요 라고 저한테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세상에 그런 거 없다.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잘 쓰고 못 쓰고의 차이인 거고 초등학교 이야기를 이때까지 누가 살 빼는 이야기를 대부분이 그냥 하나만하게 적다 보니까 대부분이 아마 컨설턴트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 같다. 그래서 그런 거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물론 영양을 적으라고 할 때 뭐 살 뺀다, 뭐 아니면 나는 독하다, 뭐 이런 영양 적는 거는 안 맞겠지만요. 이렇게 성장 과정을 적는 거에서는 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 좀 생각을 넓혀서 편안하게 적어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했냐 하면요. 한겨울이지만 추위 이겨내면서 매일 운동장 10바퀴 뛰었고요. 집에 와서는 밥 먹는 가족 모습 보기 싫어서 이불 뒤집어 쓰고 억지로 잠이 들었다. 읽어보세요. 이런 거 한번 보시면, 진짜 참 이렇게 느낌이 확 와요. 자기 이야기 적고 있다는 얘기를요. 왜냐하면, 밥 먹는 거 얼마나 먹고 싶겠습니까? 근데 그거 살 뺀다고 안 먹는다고 이불 뒤집어 쓰고 물 한 잔 먹고 이제 자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저는 자소서를 이렇게 쓰는 게, 저는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록 건강한 다이어트는 아니지만, 날씬해진 제 모습이 뿌듯했고, 이때부터 이제 노력하면 안 되는 거 없더라. 이게 이제, 이 생각을 가지게 됐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로 이제 대학교 들어와가지고, 각종 이제 공모전, 참가해서 수상했던 경험들도 뒤에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노력하는 사람이 되겠다. 이게 이제, 자기, 이 자소서의 장점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단점은 뭘 적었느냐라고 하면 단점은 바로 성급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이 성급함을 적어서 단점 성급함이다. 그래서 이런 성급함이 개인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에게도 피해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자기 펜션 예약 경험을 통해서 이제 뼈저리게 배울 수 있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급함이라는 게 내 혼자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게 됐다는 걸 이제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적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단점을 적으면 친구들이 주로 단점 그러면 진솔하게 어떤 걸 적을까요? 학생들이 저한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네 단점은 네 친구들이 제일 잘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러면 그 단점을 통해 가지고 뭐 망쳤던 일이 있으면 한번 생각해봐라. 그래야 친구들이 그게 너의 단점이야 이렇게 이야기해 주지 않겠니? 라고 제가 이 기획을 할 때 이 친구하고도 같이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자기 이제 펜션 예약하다가 성급하게 예약하다가 돈 날린 거 있어요. 그거 적으라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뭐냐면 성수기라 가지고 이제 빨리 예약해야 된다. 이제 마음만 급한 거죠. 빨리 예약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예약을 해놨더니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제 소셜 커머스로 보니까 반값으로 하고 살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미 환불 불가 상품을 예약을 해놓은 거고요. 소셜 커머스에는 이미 반값도 있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친구들의 소중한 돈 날리게 된 거죠. 한 뭐 2박 3일이었으면 돈 좀 많이 뜯기기도 했었을 겁니다. 자, 이런 성급함 때문에 이제 일망친 적이 있다. 이렇게 이제 아예 대놓고 자기 이야기를 적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친구는 평범하게 이 극복 방안까지도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극복 방안이 어떻게 됐냐라고 하면 일단 일의 우선순위 따져보는 거다.
그래서 이제 이게 꼭 해야 되는 거냐? 아니면 이제 우선순위 정하는 방식들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스티븐 코비의 뭐 소중한 건 먼저 하기 뭐 이런 매트릭스 같은 거 확인해 가지고 그 일의 우선순위 따지는 거 이런 것도 한다. 뭐 이렇게 이제 적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둘째는 물어보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난 물어본다. 뭐 모르면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성급하지 않기 위해서는 물어보고 이렇게 이제 처리한다. 이렇게 이제 글을 전개했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가치관에 대해서는 그래서 장점과 단점이 에피소드들도 넣고 하다 보니까 조금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가치관이 이 친구는 조금 줄어든 방식으로 글을 작성했어요. 그래서 가치관은 이제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이게 가치관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해서 그 내용이 어떤 내용들이 들어갔냐 하면요. 학창 시절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학원 그만두게 된 이야기를 적습니다. 학원을 그만뒀다. 현실이 창피하기도 하고 원망스럽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거 아주 진솔하게 적습니다. 이런 자소서를 보면 전 진솔하다는 느낌이 와요. 왜냐하면 이런 친구들이 정말 많이 성장했겠구나. 그리고 손님들에게도 정말 진심으로 다가가서 이야기를 해주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자소서에 여러분들이 무슨 집이 가난했다 이런 게 무슨 치명적인가요? 저는 뭐 그런 생각을 사실상 가진 적이 없는데 학생들 굉장히 좀 쭈뼛쭈뼛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원 그만두게 됐는데 이 친구는 이제 시각장애 이제 지하철 계단에서 시각장애인 분이 이제 계단 오르기 위해서 연습하고 막 하는 모습들을 봤답니다. 그냥 오르는 게 아니라 그걸 연습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그리고 이제 안내원들하고 농담도 주고받으면서 웃고 있는 모습들 그래서 굉장히 부끄러웠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그런 거에서 참 많이 부끄러웠고 내가 일단 가진 거 없는 것을 탓하는 게 아니라 가진 것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걸 가지고 잘 활용을 할까를 생각하는 쪽으로 긍정적으로 바뀌게 되었다고 이렇게 적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도 보면 자 보세요. 이 자소서 항목들이 이 신한은행의 1번 항목은 여러분들 이런 항목들 있죠. 그러니까 성장 과정을 해달라는 것은 여러분의 역량을 적어달라는 게 아닙니다.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적어달라는 내용이고요. 그럴 땐 그냥 뭐 괜히 잘난 척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좀 모자라는 부분 드러내기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정말 열심히 노력했던 거 있으면 그 부분을 굉장히 구체적이고 진솔하게 적어주는 이렇게 글을 갖다가 자유자재로 구사를 하시게 되면 좋은 느낌, 상대에게 좋은 느낌을 전달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항목 본인 성격의 장단점 및 가치관을 성장 과정에 기반하여 작성해 달라는 대충 어떤 식으로 접근하시는지 감을 잡으셨을 것 같습니다. 자, 이 항목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